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쌤 김도영. 주식승천 시즌2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어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에요? 네.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이 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시립 도서관에 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정말요? 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네. 도서관에 이제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속에서 저도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죽어라. 파생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를 좀 분석했던 정말요? 하루였다. 네. 역시. 입에 침을 바르진 않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셨네요. 네. 전력대난이 그 폭염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아쉬운 감이 있었을까요? 특히나 이제 관공서들 쪽은 조기 퇴근 부분까지 발생되는 현상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전기료, 네. 전력 자체를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이벤트를 강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당분간 이제 시작했던 이미 입추라는 절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폭염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력난의 수급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것은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이 전력 대란, 블랙아웃에 대한 테마군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진 걸까요? 강한 급등세는 좀 없지 그렇습니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력난 속에서 힘들게 그리고 장도 그닥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장 또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정리하고 출발해보죠. 네, 그럴까요? 오늘 간략히 정리해보자면요. 5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철강금속과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종가는 0.22% 오른 188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떠나면서 좀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550선 턱걸이한 모습이네요. 네, 앞에서 우리 혜선 씨가 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8월 옵션 만기를 지나고 막 시작되는 폭염이라서 다들 휴가도 이제는 복귀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네. 시장에 거래된 건 거래량이 많이 한산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현선물 시장이 모두 다 메이저들은 좀 쉬어가는 템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좀 하나 있었죠. 코스닥에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IT 부품주에 또 투자 심리가 호전되던 부분을 위축시켜뒀던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이 내용들을 오늘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금일 출연하실 멘토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모신 분들입니다. 이효열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 한 분이 오셨죠? 네. 이상로 멘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주식 승천에 새롭게 와주셨는데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제가 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할 일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힘들 때는 누가 돌아오죠? 예, 영웅이 귀환하겠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바로 빨간 양봉 들고 돌아왔습니다. 내일 시장 저와 함께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히비고!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안 보신 사이에 네. 뭐 할 일이 많으셨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쪄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또 쾌활하게 또 활력 있게끔 박력 있게 남자다워야 이런 양봉으로 저희 시즌2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이효열 멘토 가치 투자의 달이다라는 닉네임을 좀 그쵸? 붙일 수 있는 분 같은데요. 이효열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더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더워서 저도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전 속초로 다녀왔어요. 속초로요? 와. 너무 시원하셨겠어요. 네, 어쩐지 혼자 얼굴이 까매지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편으로 이렇게 빛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세요, 두 분 다. 네, 저는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네. 네, 이열면 또 오늘장
상당히 좀 지루하긴 했었지만 오늘장 특징적으로 보신 것들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의 귀환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휴가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1900선 안착을 좀 빨리 시도를 해야 될 텐데 1900선 오늘도 시도하는 듯 하다가 좀 밀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5거래일 연속 좀 매도로 전환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도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좀 증시약세를 계속 이끌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나의 바운드링을 가지고 변동성 장세밖에 없었다. 그 부분 속에서 다른 대형주도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하루를 견디셨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 점검 좀 특징 업종 해주실까요? 있었나요? 네. 네, 일단 시장 좀 안 좋게 봤습니다. 시장 뭐 빠지는데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점은 일단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에요. 연기금은 항상 매수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수를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받아주고 있는 추세라면 현재 어느 정도의 경기 순환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소수의 정예군단의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에 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기 순환주,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은 선순환적인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상로 멘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개별주 쪽에서 하나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하고 그다음에 예. 한국전력의 추이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앞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의 외국인들의 패러다임 변화율 자체는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각 테마와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들어왔던 전력난의 문제였던 한국전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상방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원리로 따진다면 아직까지도 좀 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죠. 혹시 당육회 드셔보셨습니까? 당육회요? 예. 네네네. 한 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예, 당육회 같은 경우에 네. 그날 당일 바로 잡아서 그렇죠. 5시간 안에 먹어야지 네. 그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지만 지금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닭 같은 경우에도 당육회는 그날 당일날 먹어야 되지만 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찜닭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고 들어가도 항상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하. 스마트 그리드를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추세로 보는 게 좀 더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도 제천인가 갔을 당시에 제가 그때 이월 멘토 때문에 강원랜드를 결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갯장 자체의 분위기를 좀 그때 봤는데 근데 본인께서는 혼자 속초를 갔다 오시고 네. 그때 당육회를 좀 먹어봤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상로 멘토가 정리를 해줬어요. 스마트 그리드 테마라는 것은 네. 당장에 너무 기대감으로 일일비하지 말아라. 결국 이 블랙아웃과 전력난 부분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중기적으로 정책적인 과제로 묶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대바닥에서 한 땀 한 땀 모아간다라면 분명히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오늘 장 점검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져보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앤토크로 한번 넘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또 내일장 전략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의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발 훈풍이 불면서 철강, 금속 등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지표가 잇따라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 상승한 철강 금속 업종 지수,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0.8%가량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기관들이 매도했고 은행이 연일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투자 전략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좀 들어보면요. 네. 시장이 그동안 대바닥권 1770포인트대에서 1900포인트로 올라오는 사이에 제 표현을 쓰자면 네. 하락이 많이 심해진 업종이에요. 네, 뭐 청산가치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요. 가격 자체가 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비해서 철강과 금속 같은 경우는 정말 우상향 쪽으로 인공호흡기를 달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중공업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뭐 포스코, 네. 뭐 현대제철, 또 고려 아연, 또 이런 등등의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해서 올랐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시장이 그래도 대바닥권에서 이런 기초 소재죠. 경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네. 그 자재 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철강금속이 2%대, 그리고 기계가 1.15%대, 네. 운수창고가 0.94%대. 자, 호흡기를 달았단 말이죠. 그 강세 배경이 뭔지 중국발에서 굳이 차봐야 되는지 이월 멘토 왜 이렇게 강했던 겁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서. 오늘 그 흐름에서는 이제 오늘 중국 증시가 또 큰 폭으로 장중에 또 상승을 네, 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약간 작용을 했고 오늘 사실 좀 부진한 장세 속에서 그런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철강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관심 모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좀 나왔었고 뉴스에 이미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뭐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천천히 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아마 심리적인 어떤 상태 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에 아마 베팅하는 투자들이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올라오는 폭이 상당히 좀 크긴 크거든요. 네, 네. 신규적으로 이 실적이 아직 완벽히 호실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근데 좀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중국발 훈풍도 좀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요. 신규 매매 가능할까요? 섹터 자체로. 조금 고심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이라든지 여러 그 중국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조금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네.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크게 큰 시세를 낼 만한 그런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런 실적의 이어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네.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출발과 함께 갭상승 이후에 시세가 분출될 경우에 짧게 쳐라, 안타를. 좀 그걸 이월 멘토가 좀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중국의 경기 지표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중국의 경기 지표 호조는 근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호조라는 것이 계속 이제 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게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역시 네. 최근에 뭐 리커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긴축도 좀 염두에 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계속 호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발 이제 7월 산업 생산 자체가 9.7% 증가를 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되었던 이제 산업이 생산 자체가 증가된다라는 기본적으로 써야 될 원자재가 우상향 쪽으로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상남 멘토. 네. 이월 멘토와 함께 이제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읽어봤던 것 같은데요. 혹시 중국발 호조를 통해서 다른 업종 좀 눈여겨보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요. 예, 심층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죠. 네.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의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 업종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까? 바로 우리는 안에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산업 생산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구리를 글로벌적인 소비로 봤을 때 40%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산업 생산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더불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리 가격, 우리가 쉽게 돈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최근에 더불어 들어왔죠. 돈 가격 상승. 그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금속 업종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중국의 모멘텀을 좀 더 지켜본다면 철강 업종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기계 업종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관련주죠.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1단계 경기 회복이 될 때 1단계가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바로 기계 업종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 회복의 사이클을 타고 선순환적 구조로 나아간다면 철강 업종이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기계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이룩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저는 좀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철강 자체가 먼저 달려가게 되면 하원 가치가하고 기계업종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항상 주식과 지표나 이런 부분은 항상 수렴과 발산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꾸준히 50을 근거로 해서 50 사이에서 계속적인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기록을 할 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초 소재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스텝 바로 기계 업종이 좀 더 상승폭을 이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가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포스코와 그다음에 가장 대장이라는 두산인프라코를 좀 두 개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 포스코 자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예, 그럼 포스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렇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하단 자체에 과매도권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이룩하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박스권을 지금은 지지선으로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올린다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키포인트를 찾는다면 상단에 매물권이 있지만 이 매물권 자체가 조금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매물권 자체가 크게 어느 정도는 저항 구간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된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팁을 한 개 또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니켈 가격과 항상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별로 따진다면 0.8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관점에 본다면 지금 포스코의 주가 추이를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이런 낙폭과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니켈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네.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하단 자체를 꾸준히 내려가다가 하단에서 이제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그렇네요. 말이죠. 그런 상관계수를 파악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스코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음 박스권을 향해서 올라가는 추세라면 지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박스권 돌파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따라왔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주가는. 하방에서 어느 정도는 21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계업종에 대해서 좀 더 붙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네. 그래요. 그리고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7월 이후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신규 보유할 의사가 있으신 투자자분들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참 이 상황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일단 철강 업종 자체가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여기 바닥 자체를 외국인이 동시에 잡아줬다는 거죠. 항상 기관이 저점 매수세를 들어간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외국인이 저점 매수세를 들어간다 이 말은 상당히 생소하죠. 하지만 그만큼 바닥권을 기대감에 의해서 잡아줬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외국인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대응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핫토픽을 꼽는다면 그건 상당히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동국제강 동국제강 같은 같은 경우에도 네. 같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겁니까? 네,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같이 가주지 않을까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인즉슨 포스코 자체가 이제 강한 상승세로 좀 가면 현대제철의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해서 따라가는 형태다라고 지금 이상로 멘토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얘기인즉슨 포스코가 좀 제대로 가지 못하면 같이 조금 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이 동반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요. 이호열 멘토와 이상로 멘토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네. 철강업종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아직 실적이 정확하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지수를 견인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호열 멘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최근에 이제 현대비엔지 스테일이나 다른 좀 후판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네네. 자체적인 실적이 안정화되면서 우상향 간다 특수강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기초 소재인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요. 네네. 그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좀 일부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보다는 상당히 좀 먼저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대 BNG 스틸의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네. 이 만원권에서 이게 올해 주봉 차트죠? 네, 주봉 차트입니다. 올해 초에 10,000원 정도 선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다가 현재 15,000원이니까 50% 이상이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일부 자동차 쪽 섹터에 좀 더 오리엔트되어 있는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다른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후판에 좀 오리엔트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동인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실 때 오히려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는 좀 단기 대응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결론 한번 내보자고요. 지금 철강 그리고 기계 단기로 보면 두산인프라코 10,000원에서 13,000원가 단기 30% 수익이 나왔어요. 네. 포스코 역시도 20, 30%대 수익구간. 네. 그다음에 현대비엔지 스틸 지금 우리 2월 멘트하고 확인을 보면 바닥권의 10,000원대에서 15,000원 단기로 50% 정도 수익 났단 네. 말이죠. 자,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물반 고기반은 아니긴 하지만 고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장세는 맞아요. 얼마나 단기적으로 조급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날 거냐라는 부분과 내가 좀 여유롭게 종목을 제대로 발굴해서 끌고 올라갈 거냐라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철강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잘 샀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팔까요? 네,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우상향 추세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실 철강업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의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강 가격의 상승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상승했던 여지가 있으나 추가 상승폭을 너무 크게 잡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열멘트 딱 정리해보자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 네. 한 5%나 10% 더 올라가는 정도만 목표치를 정하고 그 정도 부분에서 차익 실현 다 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 목표가를 정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어떤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되면 좀 더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네.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올라간다면 20% 안쪽 안에서 추가 어느 정도, 상승이. 네,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월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왔지만 이 철강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 20% 정도는 추가 상승이 또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하고 가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를 20% 최대 부분으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그럼 이상로 멘토 네. 바닥에서 잘 사신 분들 팔고 갈까요? 아니 종목 교체할까요? 아니면 들고 갈까요? 네, 그건 신만이 알겠죠. 네. 근데 거기서 저의 생각을 조금 네, 곁들인다면. 본인의 전략을요. 네, 일단은 지금은 수급적인 분위기로 지금 이 시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한번 포스코의 월봉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월봉 추이 한번 같이 보시다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쌍언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바로 부분이요? 어느 정도의 반등 추이가 없이 그냥 주가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한다면 위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는 소화가 되지 못한 과정에서 악성 매물로 그대로 분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때 네, 맞습니다. 차익 실현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큰 하락폭만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어느 정도의
당기는 물량이 좀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앞서서 이월 멘토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률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더 롱텀에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하는 단계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포스코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네. 아직도 역배열 상황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로 아직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골든크로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하향 추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이럴 때는 차익 실현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분이 좀 명쾌하게 답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의 목표치를 지금의 주가의 기준에서 20% 정도로 조금만 더 보자라는 네. 의견에서 좀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위치, 그다음에 수급의 위치를 봤을 때 큰 그림상의 월봉상을 보면 악성 매물이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이겠죠. 혜선씨도 만약에 포스코를 샀는데 네. 반등 모멘텀으로 가져왔지만 시장이 됐건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급락을 나오고 있으면 포스코가 망하진 않을 거란 생각을 갖죠. 그럼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어떤 제가 표현이죠? 이렇게 라이브에서 어떤 하냐면요. 네. 단타 치러 갔다가 장투하고 있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들 좀 웃으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들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투자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악성 물량들이 많다. 이상로 멘토가 네. 얘기를 했나 보면 차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상로 멘토와 이월 멘토의 의견이 조금은 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코스닥 지수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오늘장 0.8%가량 급락하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관들이 매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네. 개별 종목 장세로 분명히 가긴 갔었습니다. 앞에서 살짝 고지해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 잘 갔던 IT 부품주가 하지 않아도 될 시점인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유상증자로 갑자기 때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위축, 참으로 확 끼얹은 상황이 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보험 창구와 은행 창구의 매도가 연일 급속하게 나오거든요. 종목 네. 상세로. 자, 2월 멘토. 한간의 은행 창구와 보험 창구는 자체적인 원래 자신들의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니 운용 전략에 의해서 그 마이너스권을 채우려고 하는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 사실 2년간에 걸쳐서 박스권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1800에서 2000선에 걸쳐 있고요. 또 은행이나 이런 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작용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반등 차원에서 또 반등이 됐을 때 차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도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이 좀 나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좀 약했죠. 전체적으로 네, 센트리온이라든가 그렇죠. 서울반도체 그리고 말씀하신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운용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조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적을 조금 상계 처리하기 위한 이 루머 저희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리서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저도 뭐 한간에서 들리는 거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사실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부분 특히나 지금 전체적인 경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은행권이나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러한 그 루머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로 멘토. 그러면 최근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 어떤 쪽으로 많이 매도가 나온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요즘은 상당히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뭐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이 힘없이 빠지는 모습 아니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게 가장 좀 아쉽고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내일 매도를 할래 아니면 매수를 할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의 강력한 매도세가 오늘 분출이 되면서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짧게 나오는 모습이고 그만큼 쇼텀을 좀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코스닥에 대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테마성 재료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이끌었던 테마군들을 본다면 시총 상위주도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그리고 제약업종도 상당히 시장을 버틴 목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테마성 재료가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ESS 테마가 돌다가 2차전지 넘어갔다가 다시 스마트 그린 넘어갔다가 아니면 뭐 또다시 뭔가요 그거? 병균 슈퍼박테리아. 네, 맞죠. 네. 슈퍼박테리아로 넘어갔다가 이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군들, 테마군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 코스닥 지수를 크게 하향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차익 매물이었을까요? 예, 아니면 저는 일단 투매는 아니고요. 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어느 정도 초점을 낙폭과대에 좀 더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방망이를 상당히 짧게 잡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했으면 우리도 더욱더 짧게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긴 방망이는 필요 없습니다. 항상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요. 그러면 두 분한테 다시 한번 명쾌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상로 멘트는 여전히 짧은 방망이로 지금 응수를 해야 돼요. 이제 조금 뭐 그래도 2루타, 3루타 칠 수 없는 겁니까? 당장은? 네, 일단은 뭐 계좌에 빨간볼이 들어왔을 때 팔아야지 내 계좌에 정말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출구 전략, 미국에서는 출구 전략, 그리고 유럽에서는 경기 회복,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등 모멘텀, 일본은 다시 한 번 더 꼭 내려가고 있죠. 그런 네. 관점을 본다면 지금 이런 어느 정도의 글로벌적인 방향이 탐색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투로 들어가도 늦지 않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에는 네. 대외적인 면서 해외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그 부분 속에서 지금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즉 다르게 네. 갔었죠. 그쵸. 해외 증시는 우상향으로 많이 간 상태에서 이제 차익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가지도 못했는데 네. 문매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대외적인 변수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겠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이상로 멘토는 그 부분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 네.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가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자, 2월 멘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가 상당히 다 많이 없어졌어요. 네. 또 소강 상태로 왔는데 코스닥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 볼까요? 코스닥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종목별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 자체가 약했을 때는 개별 종목별 흐름이 좀 강한 것이 시장의 특성이 최근의 특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수가 약하거나 또 모멘텀이 좀 약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별의 흐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요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네. 새로운 테마가 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 이 두 분과 한번 제가 그쵸. 싹 끄집어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거 슈퍼박테리아가 있었습니다. ESS라는 2차 저장 장치가 생겼습니다. 네.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는 세 가지의 테마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갤럭시 노트 3가 9월 4일 날 독일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언블리어버블인가요? 네. 뭐 그 부분으로 좀 나온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혁명도 좀 있고요. 대용량 사이즈의 뭐 반도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IT 부품과 엮어서 낙폭과대 쪽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월 멘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어. 사실 지금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가치 투자를 말씀 좀 드립니다만 저희 포트에도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IT 부품주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상당히 삼성전자를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고 특히나 실적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과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준다든지 또 그런 우려감들을 좀 불식시켜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얼멘토 몇 가지 종목군들 차트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저는 뭐 대덕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렉스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사실 2분기까지만 해도 2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12,000원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네. 급락이네요, 단기 예, 급락. 급락을 했고요. 다만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바꾸는 양상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점 부근에 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좋은 아마 성과가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뭐 일진 디스플레이로 뭐 대변되는 지금 뭐 터치 패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가 그다음 증설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감을 낳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돼서 충분히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공격적으로 좀 잡아서 단기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어느 기간을 두고 매수를 해야겠네요. IT 부품. 만약에 IT 부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터치 패널 뭐 이런 종목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중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당히 가격 멜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뚜껑을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다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긴 안목에서 오히려 테마주 성격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상로 멘토는요? 네. IT 부품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뭔가 이게 만들어질 것처럼 하다가 지금 네. 테마가 안 불었어요. 코스닥을 짧게 쳐야 되면, 방망이를 쳐야 되면 분명히 테마가 또 만들 꿈틀거림이 보여서 제가 여쭌 거거든요. IT 부품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잘못은 삼성전자가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하면서 코스닥의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맞습니다. 일단 구글이라는 회사가 스마트워치 맞나요? 스마트워치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시판을 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방막 전지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적인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좀 더 추가적인 테마성 재료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를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 증시일 것 같아요. 일단 경기 민감주 자체는 미국 증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상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더 반등 타임이 왔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반등 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갤럭시 노트 3에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앞서서 유월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가 추이를 자세하게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지금 일단은 플렉스컴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플렉스컴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서프라이즈여가지고요. 실적이 예,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뭘까?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빠졌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들고 가셔도 되는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두 분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갤럭시 노트 3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둘 다 네. 가능성은 있대요. 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납품하는 부분이 다양하죠. 뭐 카메라 모듈 들어가고요. TSP 터치 패널 들어가고요. 대용량 사이즈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들어가고요. 네. 또 뭐 케이스 업체 들어가고요. 벌써 머릿속에 저도 지금 벌써 탑픽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두가 다 어렵다라면 전 딱 하나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그 안에 숨어있는 회로도나 또는 소재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업들을 좀 빨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장 이시안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내일 장 승천주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시장이 워낙 호불호를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관련된 코스닥주들의 조금 푹석 주저앉는 매도세가 좀 일관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종목군으로 넣고 빼고가 진행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내일장 추천투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멘토께서 어떠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비중으로 꽉 찬 이효열 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출연하신 이상로 멘토께서 내일장 승천주로 플렉스컴 들고 오셨습니다. IT 장비주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앞에서 이래서 계속 네. 삼성전자, 이게 2011년도 하반기에 신호탄이 걸렸던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벌에서 스마트 기기 쪽, 그 다음에 태블릿의 확장세 가져왔던 종목인데, 플렉스컴 하면 저는 디지파이저인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S펜, 네. 그 부분에 FPCB의 강점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자, 이상로 멘토 플렉스컴 투자 포인트 출발해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S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이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BH 같은 종목군하고 조금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일단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의 인기주였고, 하지만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상당 부분 낙폭이 심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려감이 해소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한 개 짚어드린다면요. 일단 FPCB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법인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베트남 진출 자체를 독려를 좀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렉스컴은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위해서 지금 베트남의 법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게 주가상에, 그리고 변수 자체도 지금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낙폭과대 종목군이겠고요. 우리가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은 크게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몰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월봉상의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추세적인 전환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까지 본다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또다시 좀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요. 네. 일단 거래량이 상당 부분 분출이 됐던 부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대주주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바로 8월 5일이었습니다. 8월 5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된 만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런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매수가도 지금 아니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 그 플렉스컴 자체가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이번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적을 제가 미리 준비했던 자료는 없고요. 그 네. 대신 자료는 없고요. 네네. 네, 일단 뭐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 네네. 일단은 전분기 대비 23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됐다는 거죠. 1분기 대비 2배 이상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1분기에는 뭐 소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뭐 여산말로 공쳤다 표현을 그렇죠. 하죠. 네. 공쳤고 비수기잖아요. 예. 대신에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14%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추구를 하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 목적성을 본다면 플렉스컴 정신 차렸네,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일단은 상한가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필히 사야 되는 주식이 바로 플렉스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봉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상로 멘토. 자, 1분기 실적의 전분기 대비해서 2배, 그러니까 네. 240% 가까이니까 2배 이상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더라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110% 이상이 나왔다라는 건 꾸준하게 시장의 루머를 종속시키고 우상향으로 FP12 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3분기 실적은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플렉스컴에 대해서 루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니면 FP12 관련해서 플렉스컴 거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에 어느 정도 S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뭐 루머도 많이 돌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이엔드급에서 지금은 보급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부진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비업체라든지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요.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부품과 갤럭시 S4 말고 그다음에 뭐 갤럭시 그랜드라든지 갤럭시 팝에 들어가는 부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부품과 갤럭시 팝이라든지 갤럭시 그랜드에 들어가는 부품은 똑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갤럭시 그랜드, 갤럭시 팝은 바로 보급형 모델을 뜻하는 거고 갤럭시 S, 갤럭시 S4는 바로 하이엔드급의 모델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장비라든지 부품 관련으로 해서는 매출 자체는 좀 더 뛰어나게 발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매매 전략 저희 들어볼게요. 예, 뭐 별거 없습니다. 뭐 100원 차이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하지만 신의 한 수를 하기 위해서는 100원 호가 한 개 더 중요하겠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 그쵸. 한번 보신다면 일단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60분봉입니다. 60분봉에서 보시면 요거는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있던 어느 정도의 매물권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고 제가 8월 5일을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8월 5일날 대주주의 지분 추가 소식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본다면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60분봉으로 해서 21선 위에서 어느 정도 쳐줬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분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바로 미리 잡았던 선매수 세력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를 어느 정도는 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은 그만큼 하단에서 매수권의 세력이 강하다고 좀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세력과 앞서 있던 양봉을 만들었던 세력이 다른 세력이라면 여기는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지지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 앞서 있던 물량과 뒤에 있던 물량이 동일한 물량이라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5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한다면 그때는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바로 최초로 시세를 냈던 구간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12,500원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뭐 18,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몇 그렇군요. 퍼센트 가져갈까요? 네, 뭐 일단 1,000만 이상을 하셔야겠죠. 한 네. 20%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로 멘토의 플렉스컴을 좀 얘기가 들었는데, 네. 자, 근데 전 사실은 좀 이상로 멘토와 우리가 1분기 실적, 2분기 네. 실적, 그리고 3분기 가능성을 좀 타진을 했어요. 네. 그러면 2월 멘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 주가나 재무제표를 위해서 가격을, 적정 PER, 이런 거를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현재의 가격 위치. 가격은 뭐 상당히 사고 싶은 가격이죠. 아, 사실 뭐 그래요? 저도 대덕지 됐을 추천드렸습니다만 이제 변동성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을 좀 드렸고요. 네. 사실 이제 플렉스컴이나 BH나 전반적으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고 밸류에이션상으로 좀 보시면 지금 플렉스컴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한 1,798억이에요. 현재. 네.
그러면 우리가 퍼밴드로 10배 정도로 친다면 한 179억 정도가 나오면 되거든요, 순이익이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아까 먼저 말씀하시다 말았습니다만 별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보면 2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15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반기까지 합쳐서 순이익이 지금 200억이 나왔습니다. 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700억이다. 상당히 사고 싶은 가격이죠. 어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온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메리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손을 못 잡는 것은, 주가를 못 잡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흐름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흐름이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매도기죠. 또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증설 부분, 단가인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로 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야, 이얼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현재 종목을 가져온 우리 이상로 멘토의 플렉스컴이 상당히 가격 매력적에서 들어가도 그쵸? 되는. 네. 이상로 멘토님 네.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배우고 합니다. 여기서도 네. 이렇게 겸손하시기는 상남자가 오래간만에 오셨더니 네. 또 방송이 울렁증이 있으는데 여기에 인덕을 닫고 오셔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겸손해지셨어요. 네. 네. 자, 이얼멘토. 앞에서 지금 얘기를 우리가 살짝 보니까 시간이 참 방송 시간이 많더라면 네네. 이 종목의 현재 가격대가 적정 주가로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적정 PE라는 뭐 PBR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하게 가격을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되면 꼭 방송에서 많은 내용 좀 해주시고요. 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네. 공개 방송 시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 네. 그래요.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기술적과 스토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네.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로봇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실적과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가져간다라면 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위치인가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의 계좌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승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혜서 씨, 그렇습니다. 우리 상남자 이상로 멘토예요. 네. 플렉스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상로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플렉스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매수가 13,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에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이제는 내일장 승천주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까지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이제 멘토분들 오늘 이 지루한 장세 속에서 어떠한 포트폴리오 운영의 전략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벌써 포트 점검 시간인가요? 네, 그렇죠. 네. 가볼까요, 여러분?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쌤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전에 앞서서 운영 원칙 나가는 거 아시죠? 반드시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잣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도 그 잣대, 운영 원칙부터 읽어드릴까요? 자, 나갑니다, 여러분. 네, 운영 원칙입니다. 종목 편입 100%의 비중 제한 뒀고요. 제시 매수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고 매우 무더운 여름이었죠? 멘토들의 포트도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핫할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인데요. 최명성 멘토부터 만나볼까요? 세이테리온입니다. 오늘장 소폭 밀려난 모습인데요. 수익률 하지만 좋습니다. 60.11%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 하이스코 역시 17%에 가까운 좋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요. 오늘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중이네요. 야, 한국전력 타이밍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정대희 멘토 능력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죠.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 우리 멘토분들도 뒤통수 제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쁜 것들이죠. 인터플렉스가 현재 손절가에 이탈되면서 포트에 제외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SL과 원익 IPS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통신 쪽으로 우상향을 계속 가져오면서 현재 4.98% 당당하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두 종목
이노텍을 비롯해 SK 브로드밴드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3천만 원의 마지막 포트폴리오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현재 수익권입니다. 2%대 수익 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의견 주신 삼청단 제약의 목표가는요,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내일장에는요, 잉크테크와 현대 BNG 스틸을 탄력 둔화로 인해서 시초가에 매도한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매도 함께 해주세요. 삼천단 계약과 써보니까 눈이 조금 시큼하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요? 좀 들고요. 네, 네. 두 종목 같은 경우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한다. 그 얘기는 즉슨 탄력이 짱짱하게 올라오는 종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그럼요.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봐야겠죠. 어린 왕자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 종목, 특히나 세중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테마가 다시 형성되면서 강한 급등세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요. 비중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 EP와 KG 이니시스 오늘장 5% 가까이 넘게 급등하면서요. 네, 좋은 수익률 이어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현재 5%대 수익 보고 계시고요. 현대 EP도 3%대로 좋은 흐름입니다. 멜파스는 오늘장 손절가 이탈하면서요. 아쉽게 포트에서 제외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네, 포트폴리오 5천만 원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LG전자와 LGU+, LG그룹이 부릉부릉 시동을 거나요. 4%와 3% 부분이 넘어서면서 플러스 수익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강이 오늘장에서 3%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수익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낙폭을 거의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1.39%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내일장 사라민 HR은 탄력 둔화로 시초가에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일 들어갑니다. 신규 편입을 시도하는데요. 매수가 86,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하고요.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8만원 속에서 비중 20%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하신 이상로 멘토 계셨죠? 오늘 출연해주신 이상로 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로 첫 번째 플렉스컴 포트에 편입합니다. 매수가 13,500원 여러분 설정해주신 거 기억해주시고요. 목표가 18,000원에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비중 20%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포트가 꾸려지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1억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자를 좀 볼까요? 네. 단무리 정신 신차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해주신 의견대로 삼성전자가 오늘 시초가의 포트에서 제외하고 122만 7천 원에 재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22만 7천 원의 신규 편입으로 비중 70% 들어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쌤 도영 씨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마이너스 3%, 한국금융지주 마이너스 5%대, 현대상사, 그리고 동양 EMP. 도영씨,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도영씨 힘내시고요. 알겠어요. 포트 재구성 예정 중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아직 전력이 노출 안 됐다니까요. 인버스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웃는다니까. 나 참 뭐 이렇게 급하세요. 기다리면 대박 날 건. 에이, 진짜. 그럼요. 대박 납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이월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중소형주와 중대형주 쪽으로도 같이 철저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를 좀 응집해서 우상향 가기에는 시장이 횡보하다 보니까 종목이 강하게 모습은 없지만요. 잠시 뒤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에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둔화가 판단되는 동국제강이요. 오늘장 12,700원의 소폭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로 교체 편입했고요. 역시 실리콘웍스 현재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수익률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봤는데요. 네. 참 세상의 그렇지. 시장에 내 편은 없구나. 네. 빨리 내 편인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하나요? 네. 저 옆에 계시는 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계셔갖고 뭐, 자기 편. 네. 님 하나, 님이라는 글자에 정원하면 지금 또 남이 되는 이 세상 아닙니까? 네, 그러세요. 네. 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분위기 어쩌죠? 네? 이 분위기 저희 이거 빨리 분위기 넘어갈까요?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뭐, 혜선 씨만 이 세상에 시장에서 내 편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우, 네. 혜선 씨 말고 진짜 내 편 빨리 만들어야겠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도영 씨 편이죠. 네, 오늘도 저도. 병원 갔다 와서 이러고 네. 왔는데. 자, 우리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니까요. 이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한번 가져가 보죠. 먼저 그럴까요? 기아차부터 좀 볼까요? 좀 아쉬워요. 시장 네. 분위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악재들, 특히나 이제 뭐 노조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모멘텀을 잃었던 자동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최근의 추세에서는 약간 약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팔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에 지금 거의 한 400만 주 가까운 순매수 계속해서 러브콜을 네. 자동차주에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GS 살펴볼까요? 네,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졌던 그런 흐름들이 사실 그 GS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제 마진 부분의 축소, 그 다음에 또 유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 또 이런 부분들 석유화 거팡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좀 전체적으로는 5만 원 선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좀 주가가 싼 그런 영역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이제 모멘텀들이 다소 좀 부진하면서 특히나 유가가 좀 하락을 해주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실적 부분이라든지 또 유가의 또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3분기는 좋은 실적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덕 GDS 살펴볼까요? 네, 대덕 GDS는 앞서 말씀드린 그 FPCB 업체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대덕 GDS가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바닥권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8,000원에서 한 19,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반등, 플렉스컴 오늘 추천 하셨습니다만은 BH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자들이 좀 집중을 해나간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애초에 들어갔을 때도 충분히 높은 가격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흐름 자체가 계속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올해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네. 지금 흐름 자체는 수급적으로 볼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진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네. 업체들의 부품주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탄력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 다만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좋은 실적 기조에 있고요. 특히나 주가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권 형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증설이라든가 단가이나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이월 멘토와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좀 해보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 에너지가 꽉 분출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현재 가격대의 매력 부분의 위치를 봤을 때는 네. 우상하기에 충분하니까요. 보유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가치주의 다리, 가치 매매의 다리, 이월 멘토의 그 방식 좀 네. 상당히 뺏어오고 싶다. 좀 부족한 부분 또 공부를 하러 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력적이죠. 지금까지 이월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내일장 전략 넘어가 볼게요.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쪽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장이 마감되고 나서 수급의 특징을 보더라도 네.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조정으로 이제 신호탄이 나온 것이다. 아니다. 여기서 대세로 상승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만큼 오늘 종목별 장세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대형주들이 가장 눈에 띄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 현재 시각이 11시 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글로벌 증시와 그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주성면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또 주말을 지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여름 휴가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지난 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데 따라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 신고점을 기록한 뉴욕 증시는 상승폭이 과대했다는 인식과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로 지난주 주간 기준 7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고 오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금일 시장의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0.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매출 하락에 따라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경제 지표의 부재 속에서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종목 IT 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패러다임 좀 나오는 것 같겠고요. 네. 조금 쉬어가도 되는 위치니까 네. 살짝 쉬어가고 저희 방송 끝날 땐 다시 꼬리 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도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지난주 유로존 내 경기 침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유럽 증시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유로존 내도 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주간에 발표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소식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증시들은 0.3%에서 1% 내외의 하락폭으로 개장했으나 골드만삭스가 이길 발표되는 유로존 2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은 아시아 증시를 영향력을 좀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일본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유로존에 대한 경제 지표 자체가 우호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거. 미국발 영향도 좀 있지 않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킨 가운데 금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만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전망에 주간 코스피는 0.6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코스피 선물은 0.6포인트 하락한 243.70포인트의 장을 시작한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약보합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발언과 관련해 약세를 연출하던 코스피 선물은 8일 5일선 하향 이탈 이후 240포인트 초반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야간 선물 시장 쪽에서 보면 저점에 대한 바닥 다지기 테스트가 좀 나오는 것 네. 같으니까요. 일단 시장의 그 우려감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기술적 반등은 계속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주성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해외 증시 쪽도 살펴보니까 살짝 약보합 부분에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전망, 전략 한번 출발하기 앞서서 내일의 중요 이슈는 무엇인지 주쌤이 출발해 봅니다. 네. 내일은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그 소매 판매 건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입 물가질 수입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소매 판매 건수를 통해서 지갑이 열렸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IT 부분에 대해서 전기전자 부분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이 6월에 따른 산업 생산이 나오죠.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망치 상회한 부분이 이 부분에 부합이 돼야 된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일본 쪽은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네. 단 내일 실적 발표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시장의 흐름을 앞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공업이 빵하고 백고동을 올렸는데 갈지 안 갈지 내일 실적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추이 반드시 그 어느 때보다 중공업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일장. 네. 외국인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뭐 대량 매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눈치를 보면서 매도가 네. 나와 있단 말이죠. 매수 들어올 수 있는지 내일장 전략 전망 출발해 봅니다. 이월 멘토. 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말이죠. 내일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1900선을 빨리 좀 회복해주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흐름 자체로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사실 2000에서 1800포인트의 박스권이 제가 2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중간 가격이 한 190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1900선 정도에서 지금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매물을 빠르게 또는 1900선에 안착해주는 것이 상당히 투자 심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의 귀환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느 정도는 6월에 큰 매도세에서 벗어나서 7월에 또 상승세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다가 다시 지금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매도세로 전환됐다는 부분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1900선 안착하고 외국인의 귀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기 전까지는 보유하고는 현금을 유지하고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현금을 좀 보유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 대응이 유리한 장소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로 멘토께도 내일장 전략과 전망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이나 지금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보면 0.2%가 올랐죠. 그러면 네. 어딘가는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딘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거고 코스피도 지금 어딘가는 약간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있다는 거죠. 경기 순환주가 지수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빼고는 지수를 크게 올리기는 힘들다고 좀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큰 매물대 자체는 어느 정도 페이크성 매물대, 그만큼 매물 자체가 생각보다는 힘없이 무너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는 변수가 있겠죠. 바로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서서 김도영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어느 정도의 추이, 조선주가 과연 이 시장 자체의 바턴을 확실하게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해 줄까가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철강업종 그리고 기계업종은 좀 더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코스닥으로 좀 더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 게임주 다시 또 실적 발표가 있겠죠. 오늘 게임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네. 대부분 다 근데 여기서 게임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게임주 같이 한번 보시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하단 자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바로 리메이드 그리고 조이맥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네오위즈 게임즈의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게임주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기관의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보면 우려감에 의해서 빠졌던 주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악재가 해소되었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게임주가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한다는 것은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얹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숟가락 한 개 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 게임주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내일 시장은 유럽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중공업주의 가장 큰 대장들이 발표가 됩니다. 만약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털고 가는지 아니면 더 강력히 홀딩하는지 네. 이월 멘토.
일단은 뭐 저도 포트에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좋은 또 특히나 이제 수주산업 특히 그 중공업주는 말이죠 실적도 중요하지만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예,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최근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조선이라든가 이런 중공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해서 잘 이어진다면 추세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로 내일 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를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반기에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의 뉘앙스들을 풍기나 안 풍기나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효열 멘토?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정답 맞췄습니다. 참 잘했어요.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상로 멘토. 이번 주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 게임주들 실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탈락 가능성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하반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 네. 가격은 싸졌긴 했어요. 네, 일단은 실적을 발표를 해야겠죠. 네. 실적 발표를 그 전까지 하게 들어가지 된다면, 말고. 예. 실적을 발표하면 일단 우려감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더 해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역발상적인 생각이 좀 더 게임즈에 필요하지 않을까. 자, 우리가 3분기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보면 네. 글로벌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좋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은 바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서로가 물어뜯는 과정이 지금 되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해외 매출 자체가 높은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네오위즈 게임즈나 아니면 NC소프트도 상당히 지금은 괜찮은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야,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 우리가 딱 하나만. 만약에 게임주 중에 현재 내 포트에 반드시 넣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를 때는 비싼 거 사라. 아. 네, 잘 모를 때는 비싼 거 사라.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건을 좀 살 게 있었는데, 알아보고 할인받고 이렇게 해서 싼 거 샀다가 다시 한 개 더 샀죠. 그런 것처럼. 아, 그래요? 저도 게임주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모를 때는 비싼 거 사니까 잘 가더라고요. 그만큼 시총 상위주,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을 고르자는 얘기가 되겠죠. 네. NC소프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게임주 실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실적 발표되고 산다라면 NC소프트 사자. 그 말 동의합니다. 네. 이것저것 할인받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된 비싼 거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효열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검색 사이트에서 저희 샘플러스를 트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 6시 고생 많았어요.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